안녕하세요.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 강의의 최은랑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기본 강의, 우리 행정학 개론을 들어가 볼 건데, 자, 행정학 개론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 행정사 1차 세 과목이 민법,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 개론인데, 민법과 행정법은 법 과목이라는 명확한 조문이 존재를 하고, 행정학 개론은 개론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에 파트 1은 행정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정책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세 번째는 조직론, 자, 네 번째는 인사행정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무행정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여섯 번째 파트는 지방자치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정부론과 행정환류론까지 해서 크게 7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오늘부터 배울 파트 1의 행정학의 기초 이론입니다. 자,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와 교재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숲과 나무를 봤을 때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중요한 숲을 지나갈 때 중요한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그러면 챕터 1, 우리 1장에서는 행정의 본질과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행정의 본질이라고 하면 매년 출제되는 파트가 뭐냐 하면 행정의 개념과 특징 또는 행정학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이 1강을 공부하시면 한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바로 행정의 개념부터 들어갈게요. 행정의 개념. 자, 행정학 개론 처음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행정이 뭐냐 하면 행정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냐? 공익, 즉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집단행위예요. 두 사람 이상의 합리적 그리고 협동적인 집단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을 같이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험적으로. 자, 우리가 행정의 개념을 아까 살펴봤지만 행정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공행정의 의미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행정 안에는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자, 사행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행정은 뭐고 사행정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행정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행정은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모든 이론과 관점의 출발점이에요. 자, 여기부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행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넓은 의미. 자, 넓은 의미의 행정은 뭐와 뭐를 합친 개념이다? 공행정과 사행정을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개념 틀을 잡고 가실 거예요. 개념 틀을. 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 넓은 의미의 행정. 조직의 합리적인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함은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즉 공행정과 사행정을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행정은 관리의 공사 영역 공통점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경영의 특징이에요. 경영하면 이 관리 매니지먼트가 같이 나오는 특징으로 지닌데,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 행정에서는 이 사행정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공사 영역의 공통점을 지닌다라는 문장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세 번째, 행정은 경영이다라는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 자, 행정은 사행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마지막에서도 행정에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강조한다. 경영기법을 정부 조직에 도입한다라는 이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처음에는 이 이해 없이 넓은 의미 행정을 읽어봤을 때 행정인데 왜 자꾸 기업이 나오지? 경영이 나오지? 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 안에 공행정과 사행정이 나눠져 있고 그 두 개를 합친 개념이 넓은 의미 행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모든 문장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행정관리설, 행정행태설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연결해서 우리 이론을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고 이제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럼 좁은 의미의 행정을 같이 볼 거예요. 좁은 의미의 행정 보시면 자, 아까 공행정과 사행정이 합쳐진 것이 넓은 의미의 행정이면 좁은 의미의 행정은 우리가 기존의 공행정 부분을 이제 행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공행정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좁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좁은 의미의 행정. 자, 그래서 공행정이기 때문에 이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개념. 자, 공공재의 공급, 정부의 역할이죠. 관련된 개념으로 정부 관료제의 관리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 관료제. 자, 우리 아까 전에 넓은 의미 행정에서는 조직이 주체였어요. 조직은 정부와 민간이 주체였죠. 그렇지만 이 좁은 의미 행정은 공행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 중심이야, 구조가. 정부 관료제 중심. 정부 관료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무원이다. 자, 그래서 이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한 이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이 공행정의 관점이겠고 마지막 중요하죠. 어떤 것이 중요하냐?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관점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관점. 자, 왜 분리하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은 두 가지,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정치, 그리고 행정, 경영. 자, 우리가 행정의 의미에서 이미 행정, 경영의 관점도 취했고 정치, 퍼블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치의 관점도 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관점과 분리하지 않는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가 공사행정 1원론, 정치행정 2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계속 이 관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행정이 공행정 플러스 사행정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자, 그럼 넓은 의미 행정은 사행정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이 같다라는 등식이 설명이 됐었죠. 행정과 경영이 같다.
자, 행정과 경영이 같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라는 의미겠죠.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자, 이 용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 해서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경영과 행정이 같다라고 해서 공행정과 사행정이 같다. 공사행정,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관점을 먼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정치와 행정을 봤을 때 정치와 행정이 같다. 그 말은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이런 입장이겠죠.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정치, 행정 같으니까 일원론이겠죠. 행정과 경영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 행정 이원론이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행정과 경영이 같다, 행정과 경영이 같지 않다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가 공사행정 1원론, 정치행정 2원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행정과 경영이 같다라는 입장이겠죠. 같다. 같다 어디예요? 여기죠. 같다. 정치행정 2원론이고 공사행정 1원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교재 보시면 우리 5번에 정치행정 2원론의 행정 개념이 있고 6번에 정치행정 1원론의 행정 개념이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정치행정 2원론은 공사행정 1원론이구나. 행정과 경영이 같다고 보는 입장이구나 하고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자, 6번에 정치행정 1원론이구나 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 같구나, 행정과 경영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7번의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서 양가로 1번에 유사점 보시면 자, 유사점에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행정과 경영이 유사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해서 수단성 측면에서 관리 기술성 측면, 관료제적 성격, 기타 이제 9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 경영이 같다는 입장에서 이제 읽어주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 차이점은 뭐예요? 행정과 경영의 관점에서 차이점.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는 입장이겠죠. 다르다. 다르다는 입장에서 공행정은 뭐다? 공익을 추구한다. 자, 사행정은 우리가 기업의 관점이니까 기업의 이윤극대화, 사익을 추구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공행정은 뭔가 강제적으로 입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이고, 사행정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교환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공행정의 조직 구조는 공공관료제, 우리 정부관료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행정은 이 개인 및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사회적 자본이라 함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자본을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와 협력.
자,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구조예요. 협력. 중요한 포인트죠. 자, 두 번째. 이런 사회적 자본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면 축적이 돼요. 축적.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쌓이고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 그리고 상호 호혜와 규범, 사회적 연결망 이렇게 공통 구성 요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실게요. 교재 보셔서 사회적 자본 제2절이죠. 사회적 자본의 의의와 등장 배경에 보시면 자, 협력 밑줄을 치시고 자, 양가로 2번에 구성 요소에 표의 공통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신뢰에도 밑줄을 칠게요. 신뢰 밑줄.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자본의 한번 특징을 살펴볼게요. 사회적 자본의 특징. 자, 특징은 신뢰와 협력, 참여.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자본은 제3의 자본의 개념이에요. 제3의 자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적이 되는 성격이 있다, 성질이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며 비경합성이 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배타적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소유를 하지 못하는 이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다. 자, 같이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비경합성. 경합성이란 뜻 자체는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경합성의 뜻인데 비경합성이란 것은 그 안일 비자죠. 그런 경합성이 없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 속에서 형성이 된다. 우리 앞에서 공통 구성 요소의 사회적 연결망 기억이 나시죠? 사회적 연결망 기억이 나시고 자, 사회적 자본의 특징까지 해서 우리 사회적 자본 그리고 앞행정의 개념과 특징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교재 보시면 제3절 행정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발전 과정. 첫 번째 유럽 관방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대 행정학의 근원이에요. 근원. 자, 옛날에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전한 뭔가 국가 관리학 행정정책학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근대 실증적 행정학의 사상적 배경인 미국의 정치적 전통과 행정 사상이에요. 자, 미국의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행정학은 이 미국 행정 정치적 사상과 배경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향. 그래서 요 미국의 사상적 배경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면 자, 1번에 해밀턴 사상이라고 돼 있어요. 해밀턴 사상. 자, 연방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연방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중앙 집권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앙 집권적. 자, 두 번째 제퍼슨의 사상은 뭐냐 하면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변화합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메디슨이죠. 메디슨의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드디어 이익집단이 출현합니다. 이익집단. 자, 변화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그리고 이익집단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익집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잭슨의 이제 민주주의. 자, 우리 교재에서 잭슨 민주주의의 별표 하나를 칠게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이 잭슨 민주주의에서 역관주의가 등장해요. 역관주의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역관주의라는 단어는 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식 경질제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치적인 지지를 했을 때 그 사람을 공직자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 임용이 됐을 때, 공직에 임용이 됐을 때 임용 방식이 정치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임용하는 것을 우리가 역관주의라고 하고, 이 잭슨 대통령 때 역관주의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봤을 때 우리가 근대실증적, 행정학의 사상적 배경, 이 미국적인 행정사상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해밀턴 사상은 첫 번째 줄에 중앙집권화 중요하다고 했었고, 제퍼슨 자유주의는 지방분권, 그 표에 지방분권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지방분권에 밑줄 칠게요. 자, 세 번째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에 밑줄 치시고, 4번은 잭슨 민주주의는 자, 역관제도 공직 경질제 괄호치고 역관제도라고 돼 있죠. 역관제도에 밑줄을 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행정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은 결과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냐면 오늘 배웠던 행정과 경영의 관계,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서 정치행정 1원론이냐, 정치행정 2원론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했던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습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건데 행정이라 함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좁은 의미의 행정 먼저 보시면 공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행정이고 공행정과 사행정을 같이 가져가는 개념이 넓은 의미의 행정이었어요. 넓은 의미의 행정. 자, 그러면 이 행정과 정치가 같다라는 관점이 뭐냐? 정치행정 1원론의 관점이고 정치와 행정이 같지 않다 라는 개념이 정치행정 2원론의 관점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나 자, 오늘날의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날의 행정. 자, 우리가 전에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봤는데 자, 오늘날의 행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날의 행정은 행정의 영역 자체가 점차 확대가 됩니다. 확대.
확대가 돼서 점점 다양화돼요. 행정이 다양화된다. 자, 그래서 보기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오늘날의 행정은 명확한 개념 체계가 없다입니다. 명확한 개념 체계가 없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문제에서 명확한 개념이 있다. 오늘날의 행정은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보기가 되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체계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강에서는 행정의 의미, 특징, 그리고 행정과 경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치행정 이론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가장 중요한 배경인 이제 미국의 정치적 사상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행정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에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